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저 역시 이분에 대해서 매우 비호감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될 만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미 공지영 작가를 비롯해서 안도현 시인, 이회수 작가 같은 온갖 좌파 진영의 지식인들이 무작정 조 후보자를 실드쳐서 네티즌들로부터 매우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잠잠하다 싶더니 이번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 내용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지만요. 유시민 작가는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마스크는 안 쓰고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그리고 진실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익명으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지금 조 후보자를 욕한다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주나? 그런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를 하냐고 억지스러운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유 작가가 옹호하는 조 후보자는 과거 언론기고에서 집회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하며 복면이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복면 착용, 집회 시위는 범죄라고? 라는 제목의 언론기고문에서 본명 집회, 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는 점을 몰각하고 있다. 복면 착용은 곧 불법 폭력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복면이 다양한 의사 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런 시각에 따르면 정권 실세이자 서울대 교수 신분을 갖고 있는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유 작가는 이런 주장을 하셨으니 이건 뭐 팀킬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유 작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한다. 물반 고기반이다.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기까지 했는데요. 진짜 집회 동영상을 보시기는 한 건가요? 해당 학생회 측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까봐 아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학생증까지 검사했고, 해당 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해당 시에 끼어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유 작가님,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2016년 정유라 씨의 학사비리 의혹에 관련해서 대학 측을 규탄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가졌던 집회는 대체 뭡니까? 그건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라서 정당하고, 이번에 고려대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가진 집회는 당신들의 편인 조 후보자를 겨냥한 시위라서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협잡질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본 모습을 알고 당신을 경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 작가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 사실이 드러나면 자진 사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 모든 소동, 문제제기 중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려고 본다면서 조 후보자를
끝까지 애써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오는 의리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보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보였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유 작가는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작가님, 이거는 비단 윤 총장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알바가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또 유 작가는 조 후보자를 어떻게든 감싸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압수수색은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하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형법상 범죄 혐의가 뭐가 있느냐? 한 개라도 드러난 게 있느냐? 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사항이 한 개도 없다. 지금 그 조건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금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조작 의혹만 해도 해당 논문의 총 책임자인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시인했고, 조 후보자 일가 전체에 대한 출국 금지령이 떨어진 가운데 조 후보자의 전 제주씨, 조모씨도 김해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발각된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잘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흔히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 저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유 작가는 그리스 고전 비극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갖다 붙이는 건 잘 가져다 붙이셨네요. 그 말만 들으면 무슨 조 후보자가 그리스 신화 속의 여운 같은 고결한 인물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과거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자신이 경험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내가 그 첫 번째 타자였다. 그리고 청문회 이틀 했다면서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다.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65%가 반대할 정도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그렇게 비리가 많으냐? 5,000원짜리 적십자 회비 매년 내다가 몇 번 빠뜨린 적 있다. 그건 출마 때문에 이사하느라 빼먹었다. 뿐만 아니라 헌혈도 몇 번 안 했고 주차, 과속딱지를 5년간 13번 끊었다. 연말정산 잘못해서 32만원 덜 낸 게 밝혀져서 나중에 냈다고 말하면서 나를 때리면 노무현 정권을 때리는 거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 후보자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체 뭘 주장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지금 서울대에서 투표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조 후보자가 1위이고 당신이 2위더군요. 이 모든 투표에 참여한 서울대 동문들이 모두 적폐 세력과 한패이고 수구 꼴통입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조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더한 수구 꼴통으로 보일 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존경하고 지식인으로 추앙받던 당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추악한 위선자로 청년들에게 각인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당신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바뀌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야 당신이 별반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